고혈압약, 당뇨약, 스타틴 평생 먹어야 되나요? 그 말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게 혈당을 높일 위험은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생길 위험도 올라가는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입니다. 뇌졸중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이에요. 근데 뇌졸중이 없이도 고지혈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뇌졸중과 고지혈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이 이제 저희가 뇌졸중 중에서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 환자들이 입원하면 전공의 때부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는 약이 꼭 고지혈증 약이에요. 뇌경색으로 입원하면 다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뇌경색 환자에게 고지혈증을 처방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상당 부분에서 처방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뇌경색에서 제일 흔한 게 동맥경화성 뇌경색, 두 번째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소동맥 질환, 열곡뇌경색, 세 번째는 심장에 뭐가 원인이 돼서 혈전이 날아가서 생기는 뇌경색, 심장 탓 뇌경색, 거의 대부분이 심방세동이죠. 첫 번째 동맥경화성 뇌경색이다 라고 하면은 동맥경화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드시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네 가지를 조절을 잘 하면은 동맥경화가 안정이 되고 덜 생기게 되고 그러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정확히는 고지혈증이라기보다는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상지질혈증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곡뇌경색,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최근에 이제 연구들에서는 미세한 색전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동맥경화 같은 게 껴있는 게 한 절반 정도는 된다. 전체 뇌경색이 2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니까 10%죠. 그 사람들에서는 동맥경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고지혈증 약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원인은 아까처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심장에 의한 뇌경색, 대부분이 심방세동인데 혈관성 위험인자들, 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관이 나빠지고 하면서 심방세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있어서 동맥경화가 전신에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뇌경색이 심장 때문에 생긴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도 같이 먹으면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도 예방을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거죠. 뇌경색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을 이제 초반에 먹게 되잖아요. 고지혈증 수치가 떨어져서 정상이 됐어요. 그럼 외래에서 환자들이 선생님 저 끊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해서 내 몸의 동맥경화의 상태가 정상이 된 건 아니에요. 뇌경색이 60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대 말, 30대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동맥경화가 만들어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결국엔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내 몸의 동맥경화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하는 피검사 수치가 됐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식습관을 완전 채식이나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 약을 끊는다고 조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있는 환자들 추천해 주시고 싶은 식습관이나 아니면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특별한 운동이 있다든지 특별한 음식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을 그냥 완전히 새로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몸의 근육의 볼륨을 키우면은 고지혈증 수치도 따라서 좋아지면서 혈당도 조절이 되거든요.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실내 자전거 약간 뻑뻑하게 해놓고 허벅지 근육 키우면서 LDL 수치 조절하면서 체중도 조금 떨어지고 당도 조절되고 네. 그리고 음식은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 기름기는 조금 좀 적게 드셔야 되는 네네. 거고 고기를 안 먹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채소 드시는 거 네. 이런 것들. 고지혈증 하면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오메가3, 네. 크릴 오일 엄청 질문 많이 받으시죠? 고지혈증 있어요. 그거 먹어야 될까요? 크릴 오일은 연구로 증명되고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제껴 놓으셔도 되고 오메가3를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거꾸로 물어요. 왜 드시냐고. 왜 드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드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오메가3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타틴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에 오메가3를 아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거든요.
고용량이라면은 EPA란 성분으로 4g이라서 그쵸. 8알 정도 되거든요. 약 먹다가 그만큼은- 배부를 것 같은데. 오메가3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심방세동의 위험이 올라가요. 되게 크게 생길 수 있는 심장탓,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꼭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저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거를 드실 필요는 없다. 그럼 8알은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4알짜리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비슷한 환자군을 놓고 봤는데 그러면 심방세동 위험은 똑같이 늘어나나요? 똑같이 늘어나요. 심방세동이 생기면 평생 항응고제 드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힘드십니다. 다니시고 계시는 외래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근거 없이 크릴 오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틴 먹고 환자분들 외래 오면 선생님 기운이 없어요. 약간 간 수치가 높아졌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타틴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어떠한 종류들의 또 부작용이 있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흔한 거는 피로감, 좀 힘 네. 빠지고 기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적게는 뭐 한 1, 2%밖에 없다 그러는데 뭐 많게는 15% 정도. 그래서 흔히 생길 수도 있지만은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좀 약간 좀 처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저녁 때 드셔보시면은 좀 괜찮기도 해요. 말고 이제 근육통이 몸살 걸렸을 때 그런 느낌 오는 게 한 1%에서 10% 사이 뭐 이렇게 좀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고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횡문근 융해. 근육이 깨져서 소변으로 나오고 이러는 네, 건데 네. 0.1% 이하. 제가 진료하던 분 중에서는 한 명 봤는데 네, 네. 그분은 원래 이미 있었던 분이에요. 이거를 새로 시작하면서 생겼다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걱정하셔서 안 먹는다 이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스타틴의 효과는 뇌경색에는 좋은데 출혈성 뇌졸중을 좀 높이는 것 같다. 이런 또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뇌출혈이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은 스타틴을 어떻게 처방을 하시나요?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서도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장질환이라든지 뇌경색이 생길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다. 그러면은 뇌출혈이 생길 위험은 높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낮거든요. 허혈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니까 뇌출혈이 있었던 사람에서도 스타틴은 먹어야 된다면 먹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최근에는 뇌출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네, 네. 약을 저희가 적절하게 처방을 해드리니까 처방을 받으셨다면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외래에서 이것도 질문 많이 받아요. 스타틴 먹으면 당뇨 생기지 않나요? 어떻게 저한테 당뇨 생기는 약을 처방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사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게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혈당을 높일 위험은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생길 위험도 올라가는 갑니다. 근데 그 위험도가 높지 않아요. 당뇨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혈당이 정상보다는 조금 높아져 있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런 사람들에서 스타틴을 먹었을 때 당뇨가 생길 위험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생판 완전히 정상인 사람에서 당뇨까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당이 조금 올라간다 치더라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혈당 올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보다 이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득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 정도 정상 수치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인데 그게 뭐 한 70, 80 정도 됐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바꾸거나 끊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 주기적으로 다니시다 보면은 고지혈증 검사도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하시니까 이게 얻는 이득이 더 많은지 아니면 실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부작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스타틴은 진짜 굉장히 많은 약이기 때문에 이걸 안 먹겠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뇌경색 환자 나 다 조절되는 것 같은데 스타틴 당뇨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나요? 고혈압 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통 말씀하세요?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냥 평생 드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한 번 먹으면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뇌성 생긴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말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선동하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는 게 아니라 평생 먹어야 될 사람이 결국에 언젠간 시작하는 거거든요. 혈압약도 혈압이 높아서 언젠가는 약을 드셔야 될 분이 약을 그쵸.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혈압약은 약간 좀 다른 게 내가 식습관 개선하고 운동하고 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완전히 됐다. 맞아요, 약을 맞아요. 끊어도 정상 수치가 네, 됐다. 그러면 혈압약은 끊을 수도 있죠. 근데 동맥경화는 아주 누적
누적이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끊으면 다시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 내 몸에는 동맥경화는 계속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스타틴 요런 계열은 이제 못 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전신에 동맥경화가 워낙에 좀 있으셨던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점수를 매긴다면 50 정도 있는데 스타틴 먹고 조절 잘한다고 0이 되지는 않아요. 해봤자 뭐 40 초반? 정상이 유지가 되면 그거는 약을 잘 드셔서 정상이 유지가 된다고 보통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지금 드시는 식사랑 이런 것들 하시면서 약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한마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아무렇게나 처방하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위험도를 좀 잽니다.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더라도 뇌경색이 있으셨다면 동맥경화에 위험인자가 있다면 그리고 동맥경화 때문에 생긴 뇌경색이라면 앞으로 계속 드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스타틴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것들은 자꾸 다 적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박홍규 선생님하고 고지혈증과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한다면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식습관이나 이제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은 사실은 굉장히 뇌경색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니까 이거를 꼭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꾸준히 드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